여러분 혹시 밥 먹고 바로 누워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뇌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후 바로 누우셔야 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면서 힘이 빠지고 어지러우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식사 후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피곤이 몰려와 쓰러질 것 같은 적도 있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말라간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식사 후 단 15분만이라도 누워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조금씩 쌓여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어르신들과 함께 해오며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지내시다 보면 내 몸 상태를 놓치기 쉽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은 후 왜 누워야 되는지 과학적 원인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망가져가고 있는 뇌를 살려내는 습관 5가지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장수비결의 건강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듣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옛 조상들의 말씀 중에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 인즉은 밥 먹고 바로 움직여라 라는 말이겠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에 좋지 않으니 바로 눕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분들 중 3분의 1은 식사 후에 오히려 누워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면서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뇌가 말라간다는 신호예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본인은 매일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입니다. 가족들은 예민한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본인조차도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제대로 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담배도 안 피우셨고 술도 거의 안 하셨죠. 그런데 65세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유독 머리가 핑 돌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마치 그 피곤이 몰려오는 듯 한다고 하셨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나이가 드니까 그러려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드시고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식사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만 먹으면 또 쓰러질까봐 불안한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큰 병원에도 가보셨고 뇌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식사량을 줄여도 어지러움은 여전했고 오히려 기력만 더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박 어르신과는 조금 다른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김 어르신 역시 식사 후에 어지럽긴 했지만 더 힘든 것은 감정 변화였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밝으셨던 분인데 괜히 불안하면서 우울하고 눈물도 많아지셨습니다. 손주가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화가 치밀었고 남편이 말을 걸면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귀찮았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이해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격이 변했을까? 왜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귀찮게 느껴질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했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사실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의 혈액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뇌졸중 걸릴 확률도 당연히 높겠죠. 그렇다면 왜 식사 후에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까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시킬 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위와 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고 소화액도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상당량이 소화기관으로 몰리죠.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때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자동 조종장치처럼 말입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도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다른 장기들로 가는 혈액을 유지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액만큼은 반드시 지켜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자동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분들 중 약 3분의 1이 이런 문제를 겪으십니다. 식사 후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릴 때 다른 장기로 가는 혈액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의학 용어로는 식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작은 기관이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 뇌에 혈액 공급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즉각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졸음이 몰리면서 피곤해지거나 어지럼 증상으로 힘이 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 식사 때마다 반복됩니다. 하루 3끼를 드시면 하루에 3번씩 뇌가 혈액 부족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뇌는 단 몇 분만 산소가 부족해도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조금씩 쌓인 손상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치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치매 전 단계인 겁니다. 다행히도 아직 막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후 뇌를 살려주는 좋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염두해 두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뇌 혈액 부족은 또 다른 문제들도 일으킨다는 겁니다. 뇌는 단순히 생각하고 기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성격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성격이 변합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던 사람이
짜증을 잘 내게 됩니다. 즐겁던 일들이 귀찮아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성격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이 들어서 고집이 세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뇌가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조절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손상된 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방법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실천하게 하는 뇌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핵심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뇌를 살려내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로 가는 혈액부터 살려야 합니다. 뇌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은 혈액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드셔도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상체를 약간 눕히고 계십시오. 완전히 눕는 것이 아닙니다. 소파나 의자, 등받이에 기대서 편안하게 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와 심장이 비슷한 높이가 됩니다.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이 수월해집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된다고 배웠는데 괜찮을까요? 식후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뇌 응급처치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 계실 때는 자세를 자주 바꿔주십시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3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거나 가볍게 다리를 움직여 주십시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일어나시면 안 되세요. 특히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앉았다가 일어서실 때는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식사 후 다 누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눕지 마시고 비스듬히 누우셔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깊은 잠은 뇌를 청소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뇌는 청소 공장처럼 움직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뇌 척수액이 씻어냅니다. 마치 세차장에서 물을 뿌려서 차를 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깊은 잠입니다. 얕은 잠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60% 정도 넓어집니다. 그래야 뇌 척수액이 자유롭게 흐르면서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이 뇌에 쌓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첫째,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깊은 잠을 자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랜 시간 잔다고 해도 깊은 잠을 자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 뇌를 깨웁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줄이십시오. 집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면 우리 몸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두워져야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침실은 특히 어둡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뇌 청소가 안 됩니다. 매일 독소가 쌓이고 결국 뇌가 망가집니다. 뇌를 살려내는 방법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걷기 생활입니다. 걷기는 뇌에 보내는 자극 신호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뇌는 더 빨리 약해집니다. 걷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걸을 때 다리 근육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쓸모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마치 쓰지 않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습니다. 3개월 후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3살 정도 젊은 뇌 활동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걷기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립니다.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걸으시면 되세요.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걷는 것이 특히 좋아요.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생체 리듬도 바로 잡힙니다. 단,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침이나 저녁으로 시원한 시간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버튼입니다. 매일 그 버튼을 눌러주셔야 해요. 네 번째, 뇌는 쓰면 쓸수록 살아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량이 뇌를 결정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쓰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뇌를 사용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보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시각, 청각, 언어 중추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둘째, 간단한 계산을 하십시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계산기 없이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가격을 더하고 빼는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메모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적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 보십시오. 셋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 모두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독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것이 뇌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의 뇌라도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면 마치 70대, 80대의 뇌처럼 변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한 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단 5분만 이렇게 해도 신경이 안정됩니다. 둘째, 걱정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글로 적으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별것 아닌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혼자 참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사람은 혼자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뇌는 편안할 때 가장 잘 회복됩니다.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박영수 어르신과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먼저 식사 후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면 바로 소파에 앉아서 15분 정도 편안하게 쉬셨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워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눕는 것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효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이틀째부터 식후 어지러움이 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예전처럼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박 어르신은 걷기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걷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3개월 후 박 어르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밝아지고 활기찬 모습이셨어요. 김순자 어르신은 수면 습관부터 바꾸셨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멀리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하셨죠. 잠자리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잠이 깊어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개운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짜증도 줄어드셨고 손주들이 시끄럽게 해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처음 붓을 잡아보는 거라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3달 후, 김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가족들이 제일 놀라워했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검사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모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실천하겠다는 결심뿐입니다. 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식사 후 비스듬히 누워 15분 쉬기. 둘째,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셋째, 하루 30분 걷기. 넷째, 신문 읽고 계산하고 새로운 것 배우기. 다섯째, 깊은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의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보다 제때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은 많이 움직이는 노년이 아니라 적절하게 쉬고 적절하게 움직이는 노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선물해 보세요. 식후의 휴식, 깊은 잠, 가벼운 걷기, 새로운 자극,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요.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응답할 겁니다. 더 맑아지고 더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 활성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후에 어떠한 증상들이 있으셨는지요? 졸음증이셨는지요? 아니면 어지럼증 있으셨을까요? 다양한 증상들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주시면 앞으로도 장수 비결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